약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당장은 대개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몸속의 축적이 혈압이 높은 거는 한마디로 강한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때린다는 얘기고, 또 심장 같은 경우는 짜주고 이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높게 되면은 심장이 세게 짜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 벽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근육이. 그럼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팔이 이렇게 두꺼워서 스트레칭 하라 그러면 이쪽 팔 못 딱 이렇게 스트레칭이 잘 안 되시다시피 심장도 마찬가지여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짜주는 파워는 좋아지게 되는데 이완 능력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이제 이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해서 중풍이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끊고 난 증상 없어로 지나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부전,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걸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꼭 이제 사전에 약을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고혈압과 이제 고지혈증 약을 받으시는데 첫 마디가 이거 부작용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먹는 거로 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영양학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이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코호트 연구를 했었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 같은 거에 관여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는 아주 이제 단백질 스코어라는 걸 내서 육류 중에서도 아주 이제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튀긴 거, 돈가스, 가공육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단백 스코어가 높았던 분들로 봤고, 대개 지중해성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고 견과류, 콩과류를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는 분에서 크게 스코어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안 좋은 육류 쪽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심부전,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사망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 식물성으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훨씬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 중에서도 튀기고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어서 먹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고, 그거보다는 가금류, 닭 그런 같은 것들이 닭고기,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낫고, 그거보다는 생선이 더 좋았다고 나와 있고, 이제 단백질로 치면 그 중에서 제일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콩가루, 레굼이라고 그러는데요. 콩가루, 두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탄수화물은 이제 제일 나쁜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흰쌀, 흰떡, 흰빵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다 아시다시피 잡곡밥, 통밀빵, 오트밀, 그래놀라 이런 복합 탄수화물이 건강에는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거는 말하면 잔소리고요. 블랙커피라고 말하죠. 아메리카노 이런 것처럼 특히 설탕을 딱히 넣지 않고 먹는 커피는 건강에 나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커피를 블랙을 한 잔 마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다방 커피죠.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팜유를 가지고 야자수유를 가지고 프림을 만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이제 심방세동이 있거나 부정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실 경우에 두근거린다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시면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코로나 시대에 저희 아내, 그 다음에 애들 둘, 장인, 장모님 다 코로나에 한번 걸려서 이제 걸리셨었는데, 다 이제 백신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맞고, 장인, 장모님 2차까지 맞고 난 뒤에 이제 코로나에 노출이 됐었는데, 굉장히 증상들이 가볍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확실히 이제 중증으로 이행할 확률을 줄어들이는 이제 굉장히 유익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백신을 맞으시고 난 뒤에 가슴이 좀 답답하시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고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외래에. 그런 분들이, 근데 좋은 소식은 연관성을 명확히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증상이 오더라도 대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40, 50대 이전 같은 경우는 1, 2주 안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위에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길어도 2달 이상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별로 그 후유증 없이 넘어간 것인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 경험입니다.